자, 7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레디, 액션! 빰빠밤, 빠바바밤, 빠바바바바바밤, 빠바바밤, 빰빠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인창고 메이커 동아리 3대에서 3D 프린팅 프라모델을 주제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장에 나와 있는 임경환 기자입니다. 현재 인창고 메이킹 동아리 3D에서 3D 프린터를 이용해 아이들에게 학습 자료를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직접 알아보았습니다. 3D 프린팅 과정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가 자신이 원하는 도면을 찾는 도면 과정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이트로 앞에 보이는 신기버스가 있습니다. 검색창에 검색 한 번으로 원하는 도면을 찾을 수 있고 찾은 도면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도면 과정의 다음 과정은 슬라이싱 과정입니다. 슬라이싱 과정은 큐라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찾은 도면을 3D 프린터만의 언어로 바꿔주는 작업입니다. 프린팅되는 동안의 비용과 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4가지 과정 중 3번째 과정으로 프린터를 이용하여 앞서 찾은 도면을 바탕으로 입체적인 출력물을 만들어내는 출력 과정입니다. 3D 프린팅에 대해 짧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설명은 학습지 1번의 내용입니다. 3D 프린터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주요 기술로 주목받고 있으며 건축, 요리 등 여러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가정에서 생산과 판매를 가능하게 하는 1인 공장 체제를 보편화시킬 수 있는 기술로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력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이제 4번째 과정 중 마지막 과정으로 출력물을 다듬는 후가공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하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으니 다음 영상을 보고 천천히 따라해주세요. 질문이 있으신 분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답변을 해드릴 테니 마음껏 질문해주세요. 진행하기에 앞서 준비물들을 준비해 주세요. 저희가 드린 비행기 프라모델 2개, 사포 400방 하나, 600방 하나, 그리고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마스크, 가위, 채색 도구가 필요합니다. 마스크는 이따가 사포질 할 때 분질가루가 날릴 수 있으니 준비해 주시고요. 분진가루가 떨어질 수 있으니 신문지나 이면지 같은 깔 수 있는 것을 준비해 주세요. 이 분진가루는 녹말을 원료로 만들어져 괜찮지만 기관지에는 안 좋을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3D 프린팅 프라모델 체험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키트에 있는 부품을 모두 분리해 주세요. 키트에 있는 부품에 찔릴 수 있으니 장갑을 꼭 껴주시고 보호자와 함께 해주시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안 떼어지는 부품이 있다면 가위를 이용하여 떼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거친면을 정리하는 400방 사포로 1차 가공을 해줍니다. 프라모델 2개로 사포질 해야 하므로 반을 잘라 사용하겠습니다. 사포질로는 아까 떼어낼 때 남아있던 이 뾰족한 부분을 사포질 해줄 겁니다. 또 아까 잘라낼 때 남아있던 부품이 있다면 가위를 이용해 잘라냅니다. (1차) 가공을 끝내셨다면 600방 사포를 통해 2차 가공을 해줍니다. 1차 가공은 거친 면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2차 가공은 표면을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 진행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을 잘라 사용하겠습니다.
비교적 튀어나온 부분은 안전을 위해 삿포질하였으나 표면의 채색 및 부드러운 질감을 원하신다면 표면을 삿포질하는 것이 좋습니다. 표면을 삿포질하는 방법으로는 앞에 했던 삿포질과 똑같습니다. 먼저 400방 사포로 표면을 갈아줍니다. 그 다음으로는 600방 사포로 갈아줍니다. 하지만 표면 삿포질은 시간이 오래 걸려 저희는 선택사항으로 넘기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개인 준비물인 매직을 통해 가공되어 있는 부품들을 자신이 원하는 디자인대로 개성 넘치게 채색해 줍니다. 참고로 색연필을 이용하면 채색이 잘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색을 마치고 다 마르셨나요? 그럼 이제부터 비행기 부품을 조립하겠습니다. 먼저 F 부품인 중앙 날개를 E 부품인 몸체에 껴줍니다. 이 중앙 날개의 평평한 면이 앞을 보도록 껴줍니다. 그 다음으로는 D 부품인 날개 고급 핀을 이 밑에 날개 부분 밑에 있는 데에 껴줍니다. 안 껴지신다면 바닥에 눌러 껴줍니다. 그리고 A 부품인 꼬리 날개를 뒤에 있는 틈에다 껴줍니다. 그리고 B 부품인 날개 하단 부품을 날개 아래에 껴줍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합니다. 그리고 C 부품인 프로펠러를 앞부분에 있는 틈에다 껴줍니다. 그러면 3D 프린팅 프라모델 비행기 완성!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한 메이커 동아리 3B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0분이 남았네. 주영이는 언제 오는 거야? 수영 미안해, 내가 시간을 확인 못해가지고 늦었어. 10분이 남았어. 무슨 일이 있던 거야? 미안, 집에 시계가 없어가지고 시간을 확인 못했어. 아, 저기 시계가 없었어? 옛날 사람들도 시계가 있어서 시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옛날 사람들이 시간 확인했다고? 진짜로? 옛날 사람들은 자경루라는 것이 있어서 그걸로 시간을 확인할 수 있었대. 자경루가 뭔데? 그건 말이야. 자경루란 물을 이용해 시간을 알려주는 장치야. 자경루? 누가 만들었는데? 세종대왕과 장영실이 만들었어. 그렇구나. 그럼 그 자경루는 어떻게 작동하는데? 물에 물건이 둥둥 뜨는 걸 이용해서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자경루는 왜 만들어진 거야? 우리들만의 고유한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야. 자경루라는 거가 되게 대단한 거였구나. 그러면 우리도 한번 이 자경루를 만들어 보는 거 어때? 재밌겠다. 우리 한번 만들어 보자. 택배로 받으신 키트를 뜯어보시면 이게 컵이 2개로 나눠져 있는데 컵 2개와 회색판 2개, 스티커 2개, 그리고 파란판 2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 컵을 보면은 여기 안에 앞정이랑 이쑤시개 들어있으니까 조심해서 열어주세요. 이거 열면은 이렇게 스티로폼 하나, 이쑤시개 하나, 앞정 하나, 긴 테이프 2개, 그리고 네모난 테이프 하나가 들어있어요. 여기 컵에도 똑같이 들어있으니까 잘 꺼내주세요. 먼저 몸통 EVA를 떼어내서 조립해줍니다. 폼에 맞추어서 끼워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 양면 테이프 짧은 걸 하나 짚고 맨 위에 붙여줍니다. 한쪽만 떼어내 주셔도 돼요. 그런 다음 긴 양면 테이프 한쪽을 떼어내고 옆면에 붙여줍니다. 이제 컵에 구멍을 뚫어줄 건데요. 3컵 중 2컵에 구멍을 뚫어줄 거예요. 나중에 컵이 겹쳐질 거라서 끝부분에 뚫어야 해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움푹 들어간 부분에 앞정을 이용해서 구멍을 뚫어주세요. 앞정은 위험하니까 부모님과 함께 하세요.
아까 양면 테이프를 붙여둔 회색 판에 나머지 한쪽을 떼어줍니다. 그런 다음 바닥에 놔주세요. 아까 구멍을 뚫지 않은 컵을 맨 바닥에 놓고 붙여줍니다. 이때 바닥과 평평하게 붙도록 주의해서 붙여주세요. 그런 다음 구멍을 뚫은 컵 하나를 들고 뚫어준 구멍이 밑에 있는 컵 안쪽으로 들어가게 겹쳐준 뒤 붙여주세요. 뚫어준 구멍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나머지 한 컵도 똑같이 진행해주세요. 이제 스티로폼 공에 이쑤시개를 꽂아줄 건데요. 빠지지 않게 잘 꽂아주세요. 그런 다음 파란 판에 스티커를 떼어줍니다. 그리고 이쑤시개를 파란 판의 구멍에 맞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컵에 넣어주세요. 컵의 테두리에 잘 맞게 파란 판을 붙여주시면 돼요. 이제 용 스티커를 붙여줄 건데요. 여기 0번으로 표시된 문구에 이쑤시개 끝을 맞추어서 중간 컵에 붙여줄 거예요.
짜잔! 완성되었어요. 이제 이 남은 재료로 한 번 더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실험하러 가볼까요?
X2 제논. 안녕하세요. 인천고 최고 과학 동아리 제논입니다. 오늘은 라바램프를 만들어 볼 거예요. 준비물을 소개해 드릴게요. 준비물은 식용유, 발포 비타민, 병, 물, 식용색소, 종이가 있어요. 종이는 식용색소를 덜을 때 쓰시면 유용해요. 실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실험 첫 번째로 병에 5분의 1까지 오도록 물을 따라주세요. 식용색소를 아주 조금 덜어주세요. 식용색소를 물에 넣어주세요. 식용유를 병에 5분의 4까지 오도록 넣어주세요. 발포 비타민을 4등분하여 하나만 넣어주세요. 여기서 용액이 넘칠 수도 있으니 반응이 약하면 조금씩 더 넣어주시고 핸드폰 손전등을 켜고 병 위에 올려주세요. 마지막으로 과학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물하고 기름은 서로 섞이지가 않고 기름이 물보다 밀도가 낮기 때문에 이렇게 기름이 물보다 밀뜨게 돼요. 근데 색소는 무거워서 아래로 가라앉게 되고, 근데 여기에 발포 비타민을 넣어주면은 이렇게 이산화탄소 거품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거품이 색소물과 함께 기름층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다시 색소물은 물로 가라앉게 되고 이산화탄소 거품 위로 올라가게 되면서 물과 기름 사이를 오르락 내리락하게 됩니다. 라바램프는 반응이 끝나도 발포 비타민을 다시 넣으면 그 반응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용액을 버리실 때는 그 병을 이렇게 천천히 기울여서 식용유를 먼저 신문지 같은 데 흡수시켜서 일반 쓰레기에 버리시고 물은 그냥 싱크대에 부으셔도 됩니다. 이상 인천고 최고 과학 동아리 제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창 의료과학 동아리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과 동일한 준비물이 모두 있는지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가장 작은 풍선 2개를 Y자관에 1개씩 꼽아줍니다. 투명 플라스틱 컵의 바닥면을 보시면 작은 구멍이 뚫려 있는데요. 그 구멍에 Y자관을 넣어줍니다. 검정색 작은 고무링을 컵의 바닥을 통해 삐져나온 Y자관에 깊숙이 넣어서 고정해줍니다. 풍선을 자르기 전 자르는 부분을 유성펜을 통해 미리 표시해둡니다. 풍선은 풍선의 맨 끝에서 3cm 정도 뒷부분에 선을 그어 자를 겁니다. 너무 짧거나 길게 자른 경우 투명컵에 씌우기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그어준 선을 따라서 풍선을 가위로 잘라줍니다. 풍선을 입구 쪽 끝에서 3cm 즈음을 바람이 새지 않도록 매듭 지어줍니다. 매듭 지은 큰 풍선을 투명 컵에 팽팽하게 씌워줍니다. Y자관에 붙일 얼굴 도안을 가위로 잘라줍니다. Y자 연결관에 양면 테이프를 붙이고 가위로 잘라둔 얼굴 도안을 양면 테이프에 붙여주시면 완성입니다. 만약 완성하셨다면 투명컵 아래를 잡고 풍선 끝을 잡아당겨 컵 안에 작은 풍선의 움직임을 관찰해보세요. 풍선 끝을 놓으면 작은 풍선의 공기가 빠져나가 납작해지고 풍선 끝을 당기면 작은 풍선에 공기가 들어가서 팽팽해지는 모습을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실험은 호흡의 원리를 이용한 실험입니다. 호흡이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우리는 호흡을 통해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냅니다. 호흡기관은 공기가 거쳐가는 입, 코, 기관, 기관지, 폐를 통틀어서 말합니다. 실험에서 풍선이 납작해지는 모습은 우리가 숨을 내쉴 때 우리의 폐를 둘러싸고 있는 갈비뼈는 내려가고 가로막은 올라가면서 가슴 부분이 수축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가로막이라는 말이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가로막이란 횡격막이라고도 불립니다. 우리 몸의 가슴 공간과 배 공간을 구분해주는 그 사이에 있는 근육으로 된 막을 말합니다. 풍선이 팽팽해지는 모습은 우리가 숨을 들이쉴 때 폐를 둘러싼 갈비뼈가 올라가고 가로막이 내려가면서 가슴 부분이 팽창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호흡기관 모형 만들기 실험을 통해서 호흡의 원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모든 생물은 숨을 쉬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실험을 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몸속 호흡기관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앞서 설명했던 가로막은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하는 딸꾹질과도 연관되어 있는데요. 딸꾹질은 가로막의 경련으로 들이쉬는 숨이 방해를 받아서 목구멍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증세를 말합니다. 다시 한번 가로막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가로막은 가슴과 배를 나누는 근육으로 숨을 들이마실 때 가로막이 수축하면서 갈비뼈를 들어올려 공기를 받아들이는 가슴 안의 공간을 넓어지게 합니다. 반대로 내쉴 때에는 가로막이 다시 이완하기 때문에 갈비뼈는 내려오고 공간은 좁아집니다. 가로막은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 수축하고 이완하는 근육으로 수의적인 근육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숨을 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든 고장이 나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기 마련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 가로막이 고장이 날 수가 있는데요. 고장이 나면 가로막은 움직이고 싶지 않을 때도 혼자 움직여서 일종의 경련 상태가 됩니다. 가로막은 짧은 주기로 경련을 일으키며 수축을 하게 되는데 이때 원치 않던 갑작스러운 호흡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에 긴장한 성대는 좁아져서 닫히게 되고 따라서 들어오려던 숨이 성대가 닫힘으로써 막혀버렸으니 성대 사이의 공간이 울려서 이상한 소리가 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딸꾹질입니다.